안녕하세요. 취연의 관상톡 시간입니다. 관상에는 얼굴 부위를 보는 면상 부위와 신체의 형상을 보는 신상 부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면상에 관한 부분을 12곳으로 나누어서 보는 12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12궁 중에 관록궁이라는 부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록궁이라는 것은 관직에서 얼마나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보직을 얼마나 오래도록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즉 취업 관련된 사항으로 공직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민영직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업에 대한 사항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 관제수와 같은 내용 등을 보는 부분인데요. 즉 관제수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판이나 구속 등의 송사에 대한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록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록궁의 위치는 이마의 중앙 부위로 명칭은 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 부위 정도, 요 부분 정도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관운의 높고 낮음과 또는 그 관운과 관련된 기륭, 즉 관록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방 관록에서 내려오게 되느냐 등의 기륭과 명예 또는 두뇌의 우수성, 또 그 사람의 학습 능력, 기억력 등과 같은 부분과 그 사람의 귀천에 대한 내용을 가늠해 보는 부위입니다. 이곳의 형상은 이마의 윗부분부터 인당, 이마의 윗부분부터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이오 인당, 또 눈과 눈 사이 상근이를 거쳐서 준두라고 하는 코 봉우리 부분까지 풍만하게 솟은 골상을 복석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석골이 두둑하게 잘 솟아야 좋은 형상이라고 판단하게 되며, 이마의 형상이 마치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듯한 것과 같은 관운이면 관운이 좋고, 또 평생토록 어떤 법적인 문제에 속박당하지 않고 법정에 설 일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기색이 밝고 맑게 빛이 난다면 군계일합격이다 해서 만인의 우러름을 받게 될 수 있다. 또 이마의 측면인 역마궁, 요 측면 역마궁까지 잘 발달하여 조화를 이루었다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또 만방에 두루 순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록궁의 형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눈의 정기가 부족하게 되면 눈빛이 좋지 않게 되면 이는 곧 허상이라 해서 뿌리가 없는 관록이며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도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관록궁은 남녀 모두 명예운이나 또 여자는 남편의 운기를 또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운이 있느냐 없느냐와 귀하고 천하냐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마의 넓이나 색상, 앞으로 솟은 정도 또는 형태 등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즉 넓고 이마의 가운데 부분이 두둑하게 나와 있다, 그런 형상의 관상이다 했을 경우에는 귀한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마치 넓은 암벽을 보는 것 같고, 또 현저하게 두드룩하고 색상은 밝고 맑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고귀한 상으로 볼 수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래도록 오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마의 가운데가 높이 솟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항상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가 좁거나 뾰족하다, 즉 여성이 그럴 경우에 부부궁이 별로 좋지가 않고 본 남편과 오래도록 해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재가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너무 좁거나 뾰족하게 생긴 여성분이라면 본 남편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재가할 가능성이 아주 많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이마의 형상들을 자꾸 성형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부부 생활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게 되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마가 쑥 들어가서 함몰되어 보이는 그런 형상의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는 관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운이 있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즉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가 없고 자꾸 직장 변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정중앙, 즉 좌우 상하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위치가 높이 솟아 있어서 두드룩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왕후장상의 상이다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장관 정도의 직위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취업을 할 때 지금 내가 취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바로 이 관록궁입니다. 취업에 내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관록궁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관록궁의 기색을 가장 많이 보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록궁의 기색이 환한 황색의 환한 기운으로 밝게 빛이 나고 맑게 보인다면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부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둡다든가 뾰루지라든가 트러블이 많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취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신상이라. 사주팔자에서는 관운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관상 기색으로 봤을 때 관록궁의 기색이 빛이 나고 맑고 좋은 기색이 비친다면 사주상으로는 취업운이 없다 하더라도 관록궁의 기색이 좋은 관계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야 관록궁의 기색이 좋아지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에도 어려움 없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당이라고 하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위쪽 정수리 부분으로 높이 솟아서 이어져 있는 그런 골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당은 요 부위이고요. 요 부위와 머리 위쪽 정수리, 그 다음에 뒤통수까지 뼈의 상, 골상이라고 하는 골상이 잘 솟아있다면, 둥글게 잘 솟아있다면 일생도록 아무런 풍파도 없고 또 평온하고 귀하게 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윗부분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에 해당하는 부위가 솟아있는 사람, 즉 재물도 넉넉하고 지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또는 주름이나 흠이 있거나 또 그렇게 생겼으면서 눈이 너무 튀어나오게 생겼거나 또 눈빛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나쁜 일에 연루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갑작스러운 횡액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록궁이 움푹 들어갔거나 울퉁불퉁하면서 흉터나 반점 또는 기미가 낀 듯하고 기색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일생 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일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고관에 올랐다 하더라도, 높은 직책에 올랐다 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거나 또는 그 자리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형상의 사람이라면 성격적으로도 침착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증을 잘 내게 되거나 해서 직업도 자주 바뀌거나 또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에도 어렵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옛말에 고관대작 중에 이마 죽은 자 하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마와 눈만 잘생겼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계통에 진출한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마가 좋고요. 경제계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재배궁인 재물을 보는 자리인 코가 재배궁인데요. 이 재배궁이 대체로 다 잘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이마가 좋은 사람이 발탁될 확률이 높고요. 타인과의 경쟁력과 또 승부운도 이곳 관록궁의 형상과 기색을 잘 살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관록궁의 기색이 아주 밝게 빛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사, 소송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 관록궁의 기색을 잘 살핀다면 그 결과를 잘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관록궁이 좋은 형상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록궁이 좋은 형상의 사람이 쉽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수도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관록궁이 좋지 못한 형상의 사람들도 좋은 관록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남보다 100배, 1000배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상에서 골상 좋은 것보다 기색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으니까요. 이곳의 기색이 좋은 사람이 항상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인과의 경쟁, 즉 취업이나 승진 등의 문제와 소송 또는 재판 등의 모든 관제수와 관련된 사항도요. 이곳의 기색을 보아서 승패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마색이 검은 기운을 띠면 남편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의를 시켜야 되겠죠. 남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거나 좌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마의 정중앙에 푸른 기운이 나타나게 되면 윗사람으로부터 문책을 듣게 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관록궁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게 되면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나쁜 조짐의 일로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상사로부터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매사에 윗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록궁 부위에 뾰루지라든가 피부 트러블이 생길 경우에는 괜히 윗사람으로부터 나만 질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나는 일진을 조심해야겠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마에 청색 기운이 돌게 되면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리게 되는 운세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나 사업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마에 팥색과 같은 기색이 돌고 윤기가 있고 항상 온화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과의 운세가 좋아진다는 징조라고 할 수 있고요. 미혼의 여성이라면 좋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일도 경사도 생기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기혼의 여성이라면 남편의 사업도 잘 된다는 그런 조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기운이 얼굴의 맨 위에서부터 턱에까지 은은히 퍼져 있으면 수액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날이 더워져서 여름에 물가에 휴가들을 많이 가게 될 텐데요. 얼굴이 어두운 기색이 점점 은은히 번지고 있다 했을 때에는 물가에서 조심해야 되겠지요. 물에 가서 놀 때 항상 준비 운동이나 이런 거를 빼놓지 말고 하셔서 물놀이 하는데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의 맨 윗부분, 머리털이 난 바로 이 부분을 발제라고 하는데요. 맨 윗부분부터 인당까지 불그스름한 기운을 띠면 화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집안의 전기 코드라든가 가스불 같은 것을 항상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불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록궁의 기색이 황색으로 밝게 빛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또는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라면 취업에 성공하게 되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의 12궁 중에 관록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